생일이 다가오면 설레기는커녕 가슴 한쪽이 무겁게 짓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축하 카톡에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려야 하고 솔직히 웃고 싶지 않은데 한 명 한 명에게 고마워라는 답장을 보내야 하는 감정노동의 하루. 분명 어릴 때는 세상에서 가장 기다리던 날이었는데 말이죠. 이건 예민한 성격 탓도 사회성 부족의 신호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전두엽, 즉 뇌의 사령탑이 고도로 성숙하면서 외부의 축하라는 도파민 수혈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이죠. 왜 뇌가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생일이 괴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실제로 성인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생일에 우울감이나 공허함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죠. 축하라는 감정 노동 뒤에 숨겨진 뇌의 비밀과 그 해결책. 지금부터 똑똑이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일이 스트레스인 저에게 가장 완벽한 생일은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면 당신은 이미 이 감각을 알고 있는 겁니다. 생일이라는 하루가 실은 1년 중 가장 피곤한 날이라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카카오톡 알림이 줄줄이 쏟아집니다.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던 사람까지 어김없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죠. 고마워야 정상인데 솔직히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부담입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야 하고 그 감사의 톤도 비슷하면 성의 없어 보일까봐 머리를 굴립니다. 3시간째 답장을 보내다 보면 손가락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마치 하루 종일 감정의 영업사원이 된 기분이죠. 저녁에는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깜짝 파티. 케이크 위 촛불을 끄고 환호에 리액션해야 하는 순간 온몸의 에너지를 쥐어짜서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른바 억텐, 억지 텐션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진심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 묘한 괴리감. 웃는 얼굴 뒤에서 머릿속은 계속 시계를 봅니다. 파티가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쉽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천장에서 내려앉죠. 분명 하루 종일 사랑받았는데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이 드는 걸까요? 어릴 때를 떠올려 봅시다. 생일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심장이 뛰었고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비는 순간에는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선물 포장지를 뜯는 손끝의 떨림, 친구들의 환호 하나하나가 전부 진짜 기쁨이었죠. 분명 같은 사람인데 생일을 대하는 뇌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혹시 내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민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변화는 뇌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성장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 어린 시절의 생일은 그토록 특별했을까요? 단순한 추억 보정이 아닙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미러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미러링이란 타인의 반응을 거울처럼 비춰보며 자기 자신을 인식해 나가는 심리적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아이의 자아는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이 그릇은 혼자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 박수, 칭찬이라는 외부의 물을 부어줘야만 비로소 차오르기 시작하죠. 생일은 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그 순간 아이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때 아이의 뇌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좋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영역이었습니다. 발달 초기의 뇌, 특히 전두엽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두엽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사령탑 같은 곳인데 이 사령탑이 아직 공사 중인 아이에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긍정적 반응이 곧 자아의 건축 자재였던 셈이죠. 축하를 받을수록 자존감의 기둥이 한층씩 올라갔고 반대로 이 시기에 축하와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정에 과도하게 목마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달 심리학의 선구자인 도널드 위니컷은 아이는 어머니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어린 시절 생일의 그 황홀한 기쁨은 단순한 파티의 흥분이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필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른이 된 지금 같은 축하를 받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진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당신의 전두엽이 마침내 공사를 끝냈다는 데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생일 축하를 받아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이걸 단순히 감성이 무뎌졌다고 치부하는 사람이 많지만 뇌과학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핵심은 내면화라는 심리적 과정에 있습니다. 내면화란 외부에서 반복적으로 받아온 긍정적 경험을 뇌가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더 이상 외부 입력 없이도 스스로 그 감정을 재생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의 뇌가 충전기를 꽂아야만 켜지는 구형 휴대폰이었다면 성숙한 어른의 뇌는 자체 발전기를 내장한 최신 기기와 같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는 거죠. 전두엽의 성숙이 이 전원의 열쇠입니다. 인간의 전두엽은 대략 25살 전후로 완전히 발달을 마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자기 객관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타인의 박수가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쏟아져도 예전처럼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뇌가 이미 그 보상을 내부에서 자급자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억지로 도파민을 주입하려는 시도가 뇌에게는 불필요한 과부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배가 부른데 누군가 계속 숟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상황과 비슷하달까요?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몸이 거부하는 그 묘한 불편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생일 축하에 감흥이 없어진 당신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뇌의 사령탑이 완전히 가동되면서 외부 보상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자아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축하가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축하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 뇌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생일이 단순히 귀찮은 수준을 넘어 묘하게 우울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무게감의 출처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매일이 평온하다 보니 생일이 딱히 특별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 주변에서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혹시 우울한 거 아니야? 무감각해진 거 아니야? 하면서요.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 문장은 오히려 당신의 뇌가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도파민 기저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도파민 기저선이란 특별한 자극이 없을 때 우리 뇌가 유지하고 있는 도파민의 기본 수위를 말합니다. 잔잔한 호수의 수면 높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수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은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퇴근 후 반겨주는 반려동물의 꼬리 흔들림, 주말 오후 아무 계획 없이 누워있는 고요한 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뇌에게는 이미 충분한 보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도파민 기저선이 불안정한 사람은 끊임없이 강한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더 큰 파티, 더 비싼 선물, 더 많은 축하가 있어야 겨우 기분이 올라가죠. 마치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출렁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라서 파도가 칠 때만 잠깐 높이 올라갔다가 금세 더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생일 파티라는 거대한 돌을 호수에 던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미 안정된 호수에 큰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요하던 수면이 요동치고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던 사람이 생일이라는 이벤트에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뇌의 항상성이 깨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결국 매일이 평온해서 생일이 별것 아니라고 느끼는 당신의 뇌는 롤러코스터가 아닌 안정된 궤도 위를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성숙하고 안정된 뇌를 가진 사람들조차 피해갈 수 없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생일날 밤 불현듯 찾아오는 그 묵직한 우울감의 정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실존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숙한 전두엽, 안정된 도파민 기저선. 여기까지만 보면 생일이 그저 귀찮은 이벤트 정도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일날 밤 귀찮음을 넘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올해 뭘 했지? 이렇게 또 한 살을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이것은 단순한 우울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시간적 이정표 효과라고 부릅니다. 시간적 이정표 효과란 생일, 새해, 기념일처럼 시간의 경계가 뚜렷한 날에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하게 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정표를 보고 내가 벌써 여기까지 왔나 하고 멈칫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생일이라는 이정표가 나타나는 순간 뇌는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두엽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일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기 객관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올해 세운 목표 중 이룬 것은 몇 개인지, 내가 원하던 삶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냉정하게 계산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자각입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진실을 뇌가 본능적으로 직시하는 순간이죠. 어린 시절에는 전두엽이 미성숙해서 이런 계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순수한 기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뇌가 완전히 성장한 지금, 생일은 축하의 날인 동시에 삶의 유한함을 가장 선명하게 자각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일 우울증의 진짜 무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생일이라는 날을 어떻게 다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실마리는 의외로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행동과학자 캐서린 릴크먼 연구팀은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선한 출발 효과라는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생일, 새해 첫날, 월요일처럼 시간의 경계가 되는 날에 사람들이 갑자기 헬스장 등록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결과였죠. 언뜻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현상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의 나를 부정하고 싶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생일에 갑자기 삶을 되돌아보며 무력감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메커니즘입니다. 더 직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연구팀이 200만 명 이상의 사망 기록을 분석한 결과 생일 당일에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평소 대비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의 원인으로 생일이 유발하는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지목했습니다. 축하의 날이 신체적 위험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인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과거 세대와 현대 세대의 차이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없던 시절의 생일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이 모이는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십 개의 축하 메시지에 일일이 답해야 하고 소셜미디어에는 타인의 화려한 생일 파티 사진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비교의 대상이 수백 대로 늘어난 환경에서 생일이 유발하는 자기평가의 압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증한 것입니다. 결국 생일 우울증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와 현대 사회 환경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일 우울증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같은 정신론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생일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의 메커니즘을 역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축하의 외주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짚어야 합니다. 남들이 당신의 생일을 챙기고 싶어하는 이유가 순수한 호의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축하라는 행위에는 너와 내가 여전히 좋은 관계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상대방의 불안이 투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당신이 억지로 고마워하며 텐션을 올려주는 행위는 상대방의 관계 불안을 해소해주는 감정 노동이었던 셈이죠. 이 노동에서 로그아웃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환경 설계입니다. 생일 일주일 전에 미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올해는 조용히 보내려 한다고 알려두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당일에 쏟아질 감정 노동의 총량을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소셜미디어의 생일 알림 기능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의 자극이 차단되면 뇌의 자기평가 회로가 불필요하게 가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전략이 가장 핵심입니다. 생일의 정의를 재설계하는 것이죠.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하루로 재정의해 봅시다. 아무런 약속도 잡지 않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먹으며 아무에게도 답장하지 않는 고요한 하루.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안정된 도파민 기저선을 유지하는 가장 과학적인 자기 돌봄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뇌를 가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축하가 아니라 그 빛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짚어 봅시다. 어린 시절의 뇌는 텅 빈 그릇이었습니다. 타인의 축하와 관심이라는 외부 보상으로 자아를 채워야 했고, 그래서 생일은 1년 중 가장 눈부신 날이었죠. 하지만 전두엽이 완전히 성숙한 어른의 뇌는
더 이상 외부에서 도파민을 수혈받지 않아도 스스로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자체 발전기를 장착했습니다. 안정된 도파민 기저선 위에서 일상의 소소한 만족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뇌에게 생일이라는 과잉 자극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기 객관화 능력은 생일이라는 시간적 이정표 앞에서 삶의 유한함을 선명하게 비추었고, 그것이 묵직한 우울감의 정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뇌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올해 생일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자신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파티를 열지 않아도, 축하에 감격하지 않아도, 조용히 혼자 보내는 것을 선택해도 당신의 가치는 단 한 톨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완벽한 생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알림도, 억지로 끌어올리는 텐션도,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감정 노동도 없는 고요한 하루. 따뜻한 조명 아래서 가장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올해도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완성되었고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당신의 생일에는 어떤 고요한 하루를 선물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